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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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는 법을 정말 좋아하고 법을 잘 알고 싶은 법 덕후 박세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잖아요.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 아래 법은 또 없는 법이죠. 대한민국을 움직인 법의 기록, 그리고 법을 위한 국회의 생생한 역사를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에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법을 만날 분들이 계십니다. 청년의 눈으로 우리 청년의 목소리를 내줄 법의 탄생, 우리 토크마스터. 그래서 별명을 청년 토커 이렇게 해서 청톡이라고 지었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마음에 듭니다. 네. 자, 우리 전정배 씨 그리고 김하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스승님이 계세요. 그래서 척척 박사를 따서 척척 법사라고 별명을 붙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좋아요. 정재민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척척법사 정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척척 법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 말로 척척 박사 좀 이거 좀 그렇잖아. 요즘 GPT죠. 오, 그러면은 법 GPT 선생님으로 할까요? 괜찮아요. 네. 오늘 첫날인데 주제 뭐예요? 네, 오늘 주제는요. 주제를 노래로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노래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나와서 정말 전국을 강타한 오. 정말 유명한 노래입니다.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단 한 번의 후회도 느껴본 적은 없어. 다시 시간을 돌린대도 선택은 항상 너야. 친구들과 부모 모두 내게 말을 해 너를 단명하라고. 야, 이 노래 듣는 중간에 보니까 우리 반장님은 진짜 너무 잘 안 읽고 따라 부르는데 근데 청소기들은 전혀 모르는 눈치예요. 잘 모르세요, 이 노래? 처음 들어보는 처음 들었다고요? 와. 처음 신해철이나 넥스트 모르세요? 넥스트는 처음 들어봐요. 신해철 아는데 야, 이 노래 듣고 어떤 느낌을 느끼셨어요? 뭔가 굉장히 서로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는 연인들의 아픔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는 그 헤어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건데요. 그 이유가 바로 알고 보니 두 연인이 가족 관계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주 협소한 지금에 생각하는 그 가족이면 좀 이상하지만 막장 드라마 같지만 이 시대에는 우리가 동성동본까지 다 이렇게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동성동본에 그 결혼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할 때 만약에 미팅에 갔는데 5명 딱 나왔는데 이 사람이 진짜 마음에 드는데 알고 보니 박씨야. 그럼 약간 긴장하잖아. 진짜 그랬죠. 이거 박씨일까봐. 이거 너무 이거 근데 이 친구들은 약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럴 것 같아. 상상은 가요? 저희는 뭐 성이 같다고 해서 여자친구로 못한다 막 이런 생각은 안 해가지고. 예, 바로 오늘 주제는 동성동본 금혼 제도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넥스트 매니아시라니까 이 앨범 아세요? 네. 갖고 있죠. 아, 갖고 있어요? 그럼요. 테이프, 저는 테이프로 카세트 갖고 있어요, 테이프와 테이프로? CD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세요? 이 앨범에 적힌 문구에 중국은 이미 1908년에 폐지한 규정을 우리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억지를 부린다. 이런 문구가 앨범 자켓에 적혀 있었어요. 이 노래에 등장한 이런 사연, 그 시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1977년 실제 사건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거든요.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는 지금도 있죠. 지난 77년 그러니까 2월 17일 날 바로 저희 상담소 옆 건물인 와이 호텔에서 젊은 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냥 극단적인 선택만 했다면 또 잘 모르겠죠. 그런데 유서에 아주 분명하게 809조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했지만 결혼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들한테는 촉진제가 되었죠. 아, 우리가 이제까지 상담소 내에서만 가족법 개정을 운운하고 또 뭐 서명받고 뭐 강연하고 또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그런다고 해도 이 문제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줄을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어떤 자책감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여러 번 저희가 회의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비극적이네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여성계와 국회가 발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예, 또 이때 민법을 개정하려는 국회의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때는 1989년 동성동본 혼인 금지 폐지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개정 법률안의 중심 내용은 보주제도의 폐지와 동성동본 간의 혼인 금지 범위의 조정 문제였습니다마는 법률 체계상은 물론이고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 제도의 폐지, 조정 문제는 앞으로 더욱 연구 검토되어야 할 무거운 과제로 보아서 현행도로 존치시키기로 했습니다. 어렵게 본회의까지 갔는데 결국 잘 안 됐네요. 통과 안 되고. 그래도 그나마 고무적인 건 3차례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허용을 한다. 근데 이게요, 저는 들으면서 이상한 게 법이 아예 바뀌지 않고 이렇게 잠시 한시적으로 진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아해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는 전반적으로 동성동본을 결혼을 허용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없었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성동본이 결혼 못한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고, 근데 지금 소수의 동성동본인데 결혼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법적인 결혼 안 되지만 다 거의 결혼과 똑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보호를 못 받으니까 한시적으로 이제 허용을 해줬던 거죠. 그러면 이 동성동본 금혼을 유지해야 한다고 가장 앞서서 주장하는 사람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누가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분들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이에 대해 유림을 대표하는 성균관 측은 유림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유림은 그 유학을 공부하고 유학의 가르침을 따르는 학자들, 선비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느낌이 확 오시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유림이 사회 도덕과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근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 명목을 유지하면서. 지금 그 유림들이 계속 명목을 유지하면서 이어오고 있고, 이 1977년 이 시점에도 동성동본 혼인 이 금지되던 시점에도 유림이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걸 폐지한다고 하면 유림들이 이제 큰 목소리를 내면서 반대를 해왔던 거죠.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집단입니다. 국회 앞에 반대 집회하러 나가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유림들이 왜 동성동본 혼인을 반대한 건가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동성동본의 혼인을 일종의 근친혼이랑 똑같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뭐 사촌이네 그런 혼인을 이제 근친혼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좀 특별히 좀 더
어떤 거부감이 있는 정서가 있잖아요. 또 뭐 생물학적인 문제가 있다고도 하고 또 유교적 가치를 수호하는 거죠. 동성동본 혼인하지 않는 이건 완전히 그건 다 하나의 가족이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걸 허용하게 되면 구체적인 혼란과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동성동본끼리 제사도 지내고 족보도 위아래가 다 서열에 있고 한데 그거를 만약에 그 중에서 뭐 족보가 엉키게 이렇게 결혼을 하면 위아래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뭐 상속 문제에서도 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자, 그분들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위원회장 모셨죠? 위원회장 모셨어? 제일 중앙에 앉아. 늦게 오시는 바람에 내가 아주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이제 그 서부 경남 전진대회를 먼저 하고 어젯밤에 합의를 했어. 집성촌에서 일어난 것 결국은 같은 성씨를 물려받은 그 한마당의 10촌이 한마당이라고 하듯이 다 인척이고 뭐 그러니까 선산에 그 지역의 입향주들 제사를 같이 지내는 것이 일제 중력까지도 이루어졌었고 동성동본은 집성촌에서 당연히 매일 보던 같은 마당에 제사 지내고 같은 마당에 먹고 자는 이러한 사람들이 일족간에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이 동성동본 검은 출발점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은 너무나 사회 규범으로 아주 중요시되는 덕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성동본은 최소한 일제 중력 또 해방 초기까지만 해도 그는 절대 지켜야 되는 규범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림의 입장에서는 형식이 변화를 싫어하는 유림의 입장에서는 결사반대할 수밖에 없죠. 저 의견도 일면타당한 게 제가 밀양박씨 아니겠습니까? 종종 밀양에 내려가서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려요. 가면 밀양박씨가 모여 사는데 1촌, 2촌, 3촌, 4촌 적은 촌수들끼리만 모여 사는 게 아니라 12촌도 있고 20촌도 있고 또 넓은 촌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촌수가 적고 많고에 관계없이 거기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다 가족이에요. 같이 제사도 지내고 같이 아이도 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양박씨끼리 결혼한다는 건 이건 가족끼리의 혼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주장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유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도 바꾸지 못했던 문화면 사실 한국 전통의 고유한 문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동성동본에서 말하는 본적이 같다고 해서 혈연 관계라고 보는 게 과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중국에서 이게 넘어온 제도라고 하는데 그 제도의 발원지인 중국조차 이 제도를 폐지했다면 왜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유지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여기서 조금 오류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동성동본 금혼 제도가 폐지됐다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동성동본에 대한 금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을 전부 다 혼인을 금지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더 폐지할 필요성이 더 컸겠죠. 유림의 이야기를 들으면 맞는 것 같고 또 그 반대 의견도 충분히 설득력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데 국회에서는 얼마나 찬반이 오갔겠습니까? 예, 의원들뿐 아니라 국회를 상대로 상반된 입장의 청원서가 올라옵니다. 동성동본 금혼 폐지 청원과 반대로 동성동본 금혼을 고수해야 된다는 청원이 같이 제출된 거죠. 이 청원들이 아주 팽팽했습니다. 사실 동성동본 금혼에 대한 예외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유림이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었고요. 바로 동성동본 금혼을 금지한다는 민법 조항에 부칙을 둬서 아이가 출생했을 경우에는 예외를 둬서 혼인을 진행해도 된다라고 한 거죠. 그 동성동본 혼인이 한시적으로 허용이 됐어도 혼인신고를 못한 부부도 꽤 많았습니다. 1996년 12월 30일, 거의 연말이었죠. 혼인신고를 하려면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40대 남성이 동성동본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이나 형제 아무도 동의해주지 않은 거예요. 가족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비관해서 극약을 먹고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에서 음독 자살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부인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인공호흡을 하다가 약을 먹은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 인공호흡을 하다가 같이 중독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동성동본 금혼 제도가 폐지된 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아무리 소수지만 그런 목소리가 이제 커지다가 결국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법을 완전히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거죠. 먼저 1997년 7월에 헌법재판소가 동성동본 금혼을 규정하는 민법 809조 제1항, 아까 그 유서에 돌아가신 분이 적시했던 그 조항이죠. 이 헌법에 불합치하다. 국회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이 동성동본 혼인 금지 조항의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국회도 크게 술렁이었는데요. 당시 의원들을 만나보시죠. 이에 대해 유림을 대표하는 성균관 측은 정부가 도덕성 부재의 시대를 조장하고 있다며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동성동본도 결혼할 수 있다는 그 판결은 그것을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운동해오고 그거를 위해서 설득하는 운동들을 또 각계각층에서 해온 사람들로서는 엄청난 성취감으로 기쁨이 대단했죠.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부단하게 노력한 거예요. 그 의식 개선을 위해서 범국민 서명 운동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사례를 발굴해서 이 문제를 사회에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내는 노력이 부단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지지했던 사람들의 기쁨이 더 컸고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1997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동성동본 혼인 금지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로 민법이 개정된 거는 그로부터 8년 뒤인 2005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늦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리 청토기분들 아까 유림 기억하시죠?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건데 바로 법 개정을 못할 만큼 유림들의 힘이 셌던 건가요? 법이 바로 개정되지 않을 만큼의 의견 대립이 있었고 또 그 이유들도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자체가 모순이 있었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동성동본으로 혼인한 부부는 전체 혼인 부부의 0.3%에 해당하는 소수예요. 그들을 위해 전통규범을 버리는 법률 폐지는 맞지 않습니다. 집성촌이나 농촌에서는 동성동본 금혼에 대한 여론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국민투표 같은 전국민 대상의 여론조사가 필요합니다. 동성동본 혼인을 전면으로 폐지하는 게 아니라 친족의 범위가 너무 넓으니 그걸 좁혀보자는 겁니다. 김해 김씨나 전주 이씨처럼 같은 성과 본을 쓰는 사람이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같은 성과 본이면 결혼하지 못한다는 규칙이 요즘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1999년 3월에 열린 공청회는 무려 6시간 30분 동안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유림이 가족법 제지 범국민 운동까지 벌이면서 반발하는데요. 유림들도 일어나고 또 전통적인 가족 질서를 이제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같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 100만 명 이상
서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반대, 법 개정 반대 서명에 동참하고 국회 사무처에 막 그걸 제출하기도 하고 아무튼 반대 운동도 엄청 거셌던 거죠. 다음 민법 중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각 개정안의 내용 중 동본 금원 조항의 정비, 신양자 제도의 도움 여부 등 일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첨예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처음에는 헌재 판결이 왜 8년이나 걸렸지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8년도 짧았네요. 8년 만에 난 것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타결이 된 건가요? 예, 8년이지 않습니까? 매년 공청회를 여는 과정에 찬성과 반대 측을 대표해서 나오는 분들도 조금씩 조율과 합의의 과정을 거쳤던 거죠. 실제로 민법이 최종 가결되기 직전의 공청회를 보면은 치열하게 논쟁을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그간의 시간이 쌓여서 서로를 이해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모두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고 저 진술하신 분들도 긴장하시고 그렇습니다. 좀 부드럽게 하시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는 정부에서 그냥 금년 말까지 통과시키기로 밀어붙이기로만 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준비해왔던 안 중에 핵심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런 걱정을 하셨지만요. 여러 번 사실은 같이 붙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떨렸습니다만 최근에는 오히려 만나며 서로 인사를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네, 면역성이 생기셨어요? 약간의 그런 면역성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는 것도 널리 이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도 이제 수렴을 하고 이게 어느 방향으로 국가 정책을 이끌 것인지 설득하는 하나의 장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7년 이상이나 진행을 했다는 게 그 공청회 과정에서 국회의원님들의 굉장한 노고가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 이면에는 또 국회 직원들이라든지 그 행정부나 사법부에서 이제 그 의견을 내신 각 공무원들의 그 많은 노고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161인, 반대 58인, 기권 16인으로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제 법에 동성동본 금원 조항이 이제 아예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습니다. 그 동성동본 혼인을 금지하고 있던 민법 제809조가 삭제가 되고요. 그 대신 8촌 이내의 혈족은 혼인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은 남았죠. 근친혼, 진짜 근친혼 제한만 두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동성동본 금혼 제도를 두고 있나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아까 그 신해철 씨가 말했듯이 중국에는 1900년대 초에 그게 없어졌고요. 뭐 독일, 프랑스, 유럽 국가들은 그냥 근친혼 제한은 두고 있지만 동성동본으로 혼인 금지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들어봤고 또 영상과 사례들을 들어봤잖아요.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사례들을 통해서 1997년에 위헌의 의미를 가진
헌법 불합치가 드디어 이뤄졌습니다. 국회는 또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과 함께 동성동본 금혼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고 앞서도 우리가 얘기를 들어봤지만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또 대한민국의 오랜 전통의 뿌리를 딛고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민의 정서를 설득하고 또 매년 개정안을 발의하고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민법이 생긴 이후에 40년 만에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를 이뤄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지금 또 동성동본 혼인 금지 제도가 있었다. 그러면 두 분 어땠을 것 같아요? 좀 끔찍해요. 저는 좋은 비즈니스의 기회로 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역시 사업가. 어떤 비즈니스가 있죠? 어플 같은 걸 통해서 막 소개팅하기 전에 본적이랑 성 같은 거 막 맞춰보고 하는 그런 어플. 그것도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족보도 내라가지고 인증해가지고. 야, 근데 변호사님도 이 동성동본 금지가 한참일 때의 학교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그 제도가 지금까지 있었다면 어떨까에 대한 생각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대를 살아왔으니까. 그러면 그로 인한 어떤 변호를 하고 있겠죠. 그로 인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 동성동본 전문 변호사 이래가지고 동성동본으로 인한 문제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야, 이 두 분의 비즈니스 마인드, 이 순수함이 없는 사람들, 티죠, 싹티. 반장님, 오늘 얘기 어땠습니까? 근데 여러 에피소드들도 놀라웠지만, 야, 이게 국회가 이렇게 끈질기게 노력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지금과 같은 제도적인 개선은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했어요. 국회가 이제 우리 사회가 정말 오랫동안 믿고 익숙해져 있던 그 사고와 제도를 이렇게 바꾸는 데는 엄청난 인내와 산고가 필요하구나 이런 걸 새삼 느낍니다. 맞아요. 뭔가 법과 사회가 굉장히 밀접하다는 걸 또 한 번 느꼈고 이게 사실 사람들이 법을 만든 건데 또 그 법에 영향을 받는 건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사회도 발전하고 법도 변화하는 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동성동본 금혼이 유지됐다면 아직도 고통받고 있을 사람들을 대상해서 국회 관계자들 분들한테 대신 감사한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하며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함께하기에 가능했던 순간들의 기록.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 모두의 내일이 달라질 때까지 법의 길로 전진!